안녕하세요. 블루칩 뮤추얼펀드 리서치 1팀 이유아입니다. 삼성전기는 전자부품 전문 기업으로 발표 기준일인 4월 6일 종가 46만 2,200원, 시가총액 약 34조 5천억 원, PER 50.77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로 지분 23.6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핵심 사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MLCC를 알아야 합니다. MLCC는 전기를 보관했다가 일정량씩 내보내는 에너지댐입니다. AI 가속기나 5G 통신 장비 주변에 수천 개씩 배치되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고 AI 연산량이 늘어날수록 MLCC의 밀도와 신뢰성이 서버 안전성 자체를 결정합니다. 글로벌 MLCC 시장은 2030년까지 CAGR 17.53%로 성장이 전망됩니다. 수요처를 보면 일반 자동차에 4,000개, 전기차에 12,000개, 자율주행 차량에는 2만 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ADAS 시장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CAGR 22%로 성장이 예상되어 전장향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됩니다. AI 서버는 어떨까요? 일반 서버가 2,500개인데 반해 H100은 45,000개, GB200은 23만 6천개, 최신 VR200은 무려 56만 개가 탑재됩니다. 일반 서버 대비 약 224배 많은 MLCC가 탑재되는 것입니다. 빅테크 AI CapEx 확대가 이 수요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AI 서버 아키텍처가 기존 48V에서 800V로 전환됩니다. 800V 환경에서는 MLCC 시료 정전 용량이 20%까지 감소해 같은 기능을 유지하려면 5배 큰 MLCC가 필요합니다. 동일 라인에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캐파 잠식이 발생하고 Q가 폭증하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핵심 부품 FCBGA입니다. 반도체가 뇌라면 패키지 기판은 뼈이자 신경이자 혈관입니다. FCBGA는 플립칩 방식으로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고정밀 기판으로 주로 서버와 GPU, CPU에 활용됩니다. 차세대 패키징인 HBM과 GPU가 외부와 안정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대형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FCBGA인데요. FCBGA 없이는 AI 가속기 완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FCBGA는 기술력, 자본, 고객 신뢰가 동시에 필요한 산업입니다. 상위 5개 업체 합산 점유율이 약 70%고 20층 이상 고다층 영역은 이비든과 삼성전기 양강 구조입니다. GPU 세대가 하퍼에서 블랙웰, 러빈으로 진화할수록 FCBGA는 2.5배로 증가합니다. 빅테크 ASIC 시장이 CAGR 45%로 개화하면서 맞춤 설계가 필요한 ASIC 특성상 FCBGA 단가 상승도 동반됩니다. 삼성전기의 사업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 매출 비중은 MLCC 46%, 카메라 모듈 34%, 패키지 기판 20%입니다. 영업이익 기여는 MLCC가 67%로 이익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OPM도 컴포넌트 11.7%로 가장 높습니다. 이번 MLCC 사이클은 2018년 슈퍼사이클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2018년은 공급 충격으로 이중계약 리스크가 높았고 1, 2년 만에 끝났습니다. 반면 지금은 수요 충격입니다. AI 서버 탑재량 자체가 구조적으로 폭증하고 있고 이중계약 리스크는 낮으며 2027년 이후로도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AI발 수요 충격은 과거 OPM 고점 31.5%를 넘어설 수 있는 드라이버입니다. AI 서버형 MLCC 시장에서 삼성전기와 무라타 합산 점유율은 85%입니다. 2025년 컴포넌트 가동률은 93%에 달하고 납기는 10주에서 16주로 늘었습니다. 무라타 CEO는 주문이 생산 능력의 2배라고 밝혔고 슈티지는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FCBGA 고객을 보면 AWS 트레이니움, 구글 TPU V7, 메타 MTIA, 테슬라 AI5, AI6까지 글로벌 빅테크 전반에 삼성전기가 공급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완판이고 하반기 신규 라인 투자 의사결정이 임박했습니다. 기판이 커질수록 수율이 급락하고 20층 이상 고다층 구조는 진입장벽이 극단적으로 높아집니다. 조단위 자본력과 클린룸을 갖춘 업체는 이비든과 삼성전기 등 극소수에 한정되고 이것이 고성능 기판 쇼티지를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독식하는 ASP 향상분, 수혜는 고르게 분산되지 않습니다. 전장용 MLCC는 AEC-Q200 인증과 OEM 승인까지 수년의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AI 서버용은 칩 TDP가 A100 400W에서 러빈 울트라 3600W로 9배 급증하면서 고용량 MLCC 수요가 구조적으로 올라옵니다. 중국은 기술력 이슈로 이 영역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와 P는 동반 상승합니다. 탑재량은 일반 서버 대비 AI 서버가 560배, 단가는 100V 범용 대비 800V용 MLCC가 최대 125배입니다. 더 비싼 부품이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구조, AI 센터가 만드는 Q와 P의 동반 상승입니다. 삼성전기의 AI향 MLCC 매출 비중은 현재 12%입니다. 아직 초입인데요. 800V 전원 가속화 시 단가와 물량이 동반 상승해 추가 ASP 상승 구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FCBGA도 동일합니다. 서브형 기판은 12에서 20층 이상 고다층 구조로 층수가 높아질수록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정밀도와 고가의 노광 장비, 레이저 기술이 필수이고 초기 수율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NPU와 TPU 추론 서버 급증으로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공급은 대면적화에 따른 수요 급락과 클린룸, 설비 투자의 수년 리드 타임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번 사이클은 수요가 스스로 꺼질 구조가 아닙니다. 2021년, 2022년 팬데믹 사이클은 외부 충격이 사라지자 수요도 사라졌습니다. 반면 지금은 AI 세대 교체가 1년 주기로 반복되고 세대 교체가 멈추려면 빅테크가 AI CAPEX를 철회해야 하는데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2026년 합산 CAPEX는 전월 대비 17.4% 추가 상향됐습니다. 데이터 센터뿐이 아닙니다. 엘리오 위성과 휴머노이드, 기지국 전 영역에 삼성전기가 MLCC와 FCBGA를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휴머노이드 하드웨어는 커머디티화되고 있지만 가치는 SW와 통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로봇이 B2B로 판매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기지국 수요 확대로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은 한 대당 MLCC 탑재량이 전기차의 10배 이상이고 삼성전기는 이미 미국 민간 저궤도 위성에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AI CAPEX 증가세가 완만해져도 데이터 센터에서 엣지, 기지국, 위성으로 분산되는 과정에 삼성전기는 사실 전체의 부품을 공급합니다. AI 추론이 클라우드에서 기지국 엣지로 내려오게 되면 기지국의 고성능 MLCC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4G에서 5G 전환 시 기지국당 MLCC가 4배 증가했던 패턴이 6G에서도 반복됩니다. 삼성전기는 이미 엘리오 위성량 MLCC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위성은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1티어 부품사에게 가장 먼저 기회가 오게 됩니다. 삼성전기는 통신장비 테마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AT&T가 피지컬 AI를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5년 동안 370조, 연평균 75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내 통신 3사 KPX 합산의 10배의 수준인데요. 추후 버라이즌 등 경쟁사가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 선점을 위한 경쟁의 초입으로 보입니다. 퓨어한 통신 장비주를 사기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삼성전기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통신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초입입니다. 5G 상용화 2년 전부터 통신 장비주가 급등했던 패턴을 고려하면 현 시점은 6G 사이클의 전략적 매수 초입 국면입니다. 삼성전기는 순수 통신 장비주보다 변동성이 낮고 사이클 지속성이 깊습니다. 리스크입니다. 중국 저가 공세는 범용 IT향의 위협이지만
삼성전기가 전략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스마트폰, IT 수요 부진은 AI 서버와 전장이 완충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의 무게중심은 동사가 탈피 중인 범용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가 충격은 전 산업의 리스크이지만 원가 상승분을 마음 편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입니다. 무라타의 실제 인상 통지와 유니마이크론의 전가 실적에서 확인되듯 삼성전기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의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충격이 클수록 과전 부품사의 상대적 프리미엄이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터보컨트는 소프트웨어 효율화 기술입니다. MLCC가 하는 일은 전력 제어이지 KV 캐시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딥시크 쇼크 이후에도 빅테크 케이펙스는 오히려 상향됐습니다. 효율화는 수요를 줄이지 않고 포기했던 워크로드를 되살리는 연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본스의 역설로 설명됩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매출 추정부터 보겠습니다. MLCC는 세 가지 용도로 나눠서 추정했습니다. AI 산업용은 삼성전기가 연 10% 증설을 발표했고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라 생산분 전량이 매출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전장용은 전기차 시장 CAGR 18%를 적용했고 IT용은 보수적으로 CAGR 6%를 적용했습니다. 단가 가정입니다. 2026년 전체 평균 ASP는 전년 대비 약 10.6% 상승을 가정했습니다. 가격 인상 효과와 제품 믹스 개선 효과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2027년은 800V 전원 가속화에 따른 초고압 MLCC 신규 수요까지 더해 ASP YoY 15% 상승을 가정했습니다. FCBGA입니다. 물량은 2026년 약 29% 성장을 가정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제시한 가동률 80% 목표 달성으로 약 18%, 서버형 믹스 증가로 약 7%, 신규 A식 수주로 약 4%를 더한 수치입니다. 2027년은 누적 KPX 1조 9천억 원의 신규 라인이 가동되면서 추가 25% 성장을 가정했습니다. 단가는 2026년 15%, 2027년 20% 상승을 가정했습니다. 유니마이크론이 CCL 원재료 인상분을 고객사에 15에서 20% 전가한 실적이 확인됐고 삼성전기도 동일한 전가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2027년은 T글라스 쇼티지 지속과 A식 양산 본격화로 협상력이 더 올라가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광학솔루션은 성숙사업부로 판단해 역사적 4개년 평균 CAGR 4%를 단순 적용했습니다. 2026년 추정 결과입니다. 매출은 13조 7천억 원, 매출 원가율은 AI 전장량 믹스 개선을 반영해 79%를 적용했습니다. 판관 비율은 R&D 증가를 고려해 12.3%로 소폭 상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1,925억 원이고 유효세율 17.2%를 적용한 당기순이익은 9,770원입니다. 2027년입니다. 매출 16조 8천억 원, 매출 원가율은 믹스 개선 추세를 이어받아 78%, 판관 비율은 매출 고성장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로 11% 낮아집니다. 영업이익 1조 8,509억 원, 당기손이익 1조 5,221억 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타겟 PER은 45배를 적용했습니다. 피어인 이비든의 26년 추정 PER이 38배, 유니마이크론의 47.5배의 평균이 43.8배인데 여기에 두 가지 프리미엄을 반영했습니다. MLCC와 FCBGA를 동시에 수혜받는 기업은 삼성전기가 유일하다는 점, 그리고 위성, 기지국, 휴머노이드 중장기 수요는 아직 밸류에이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6년 목표 주가는 EPS 13,080원에 PER 45배를 적용한 58만 8,610원, 현재 대비 상승 여력 27.4%, 투자 의견 바이입니다. 2027년 기준으로는 EPS 23,379원에 동일한 PER 45배를 적용해 목표 주가 91만 7,040원, 상승 여력 98%입니다. 중장기로 볼수록 투자 매력이 더욱 커지는 구조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삼성전기 투자 분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